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시미, 회칼 날라가셨군요. 아, 뿅망치. 뿅망치.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네. 대통령이 오늘 아침 속보가 나왔는데 예, 이 성은이 망극하게도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되려고 하나 봅니다 막 이랬는데 예, 성은이 망극하게도 예. 하야와 같은 그러한 사의를 수용을 해주셨군요. 사의를 수용을 하셔서 이것이 어쨌든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예, 근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은 재미를 한 50%, 예. 재미의 한 50%의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아니, 마찬가지 아니었나? 아유,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오늘은 좀 더 요즘 재밌다. 제가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하면서도 김민하 평론가니까 재밌어. 그거 이러면 재밌어. 어떻게 되지? 예. 저의 역할은 그런 건가 봐요. 웃기는 게 역할이고 이제 네. 진지한 평론은 평론가위원장한테 업을 바꿔봅시다. 네, 다른 캐릭터 업을 바꿔봅시다. 나비 넥타이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네. 근데 어쨌든 이 엄청난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디에 위기감이 있느냐? 대통령실에는 좀 위기감이 부족한데 당에 엄청난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전해드렸죠. 그리고 당의 엄청난 위기감이 보수 언론에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라는 또 특별히 국민의힘과 이 정부의 아주 따스한 시선을 가진 그러한 종편이 있습니다. 기관지. 예. 네, 뭐 민정당 계열의 기관지. 네, 이제 좀 따스한 시선을 가진 그러한 논조에 그러한 종편사가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예. 이대로면 백석 이하예요. 제목이 보시면은 저게 이제 이대로면 백석이야. 이게 9시 뉴스 같은 거잖아요. 저거를 났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뉴스9으로 읽어야 될지 예. 뉴스9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KBS면 뉴스9라고 읽어야 되는데 뉴스9. 뉴스9으로 읽어야 예. 될지 아무튼 저기 보면은 이대로면 백석이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예. 저 이제 리포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3,000표, 4,000표로 당락이 갈리는데 그런 지역구가 수도권 전체에 막 20개, 30개가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백석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온다. 근데 저 얘기를 하면서 기자가 저게 발제를 하면은 앵커가 막 물어보면서 이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기자가 오늘은 백석 이하입니다. 라고 아이템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앵커가 백석 이하요? 그거는 저 비례대표 제외하고 지역구만 얘기하는 거죠? 라고 반문을 했는데 기자가 그렇지. 비례대표 포함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숫자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 본인들 그 진짜.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거는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방금 관심법으로, 궁예 관심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예요. 2,000표, 3,000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면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종섭 대사는 그냥 이제 선제적으로 귀국하는 걸로 그리고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를 하는 걸로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일각에서도 출구 전략을 잡았던 거는 잡는 기류가 있었던 건 맞다. 근데 여당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여당이 쉽게 얘기하면 반발 기류로 가면서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왜요? 대통령실에서 또 여당의 반발 기류로 가는 거를 괘씸하게 생각하나? 뭐 그런 뉘앙스예요,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골든타임을 넘겨버렸다라고 이 리포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상해진 거고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오늘 신문에 특히 보수 언론에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시면 상당한 위기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면 보시면 제목이 한동훈이죠. 패배된 윤 정부 뜻 못 펼치고 끝나. 네, 이게 이제 어제 한 말이에요. 저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어제 이제 어디서 한 얘기냐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천자 대회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공천받은 사람들이 쭉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 정부의 뜻을 펼치는 것도 두려운데. 그건 이제 우리가 두려운데 우리가 두려운 거지. 네. 윤석열 정부의 뜻이 펼쳐지는 거는 상당히 두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분들은 이제 펼치고 싶은 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충분히 펼치지 않았나? 쫓겨날 사람들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직 모자란 거죠.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해가지고 더 활짝 더 무자비하게 펼쳐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일면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인데 자세히 보시면 예. 이재명 대표 얼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이 있네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왜 같이 배치했을까? 아, 이것은 조선일보. 예. 왜 그러냐는 사실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은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면 3면 보시면은 요게 3개의 기사가 있는데 예. 이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윤 정부 입단 잡음에 폭주하는 이재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폭주하고 있다. 근데 뭘 폭주한다는 거냐? 네. 잘 보시면 이 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건자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하고 그 있다. 말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그 말 말하면 폭주야? 근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네. 담겨 있는 의미가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석. 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 네. 국민의힘 총선이 폭망해가지고 네.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표의 결집을 노리는 거구나. 그래서 공포 분위기 조장. 아니, 근데- 대통령실이 입장 바꾸라는 네. 거예요. 조선일보 1면 네. 다시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1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 1면 자, 이 지면을 보시고 대통령실 어떻게 생각하셔야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저런 표정 보실 건가요? 총선 끝나고 나서 탄핵 당하실 건가요? 지금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지면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무언의 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향해서.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 황상무 잔치사태 했잖아 올 아침에. 황상무? 황상무가 중요한 거는 아닐 텐데. 아니, 왜냐하면 그렇죠. 이종섭은 어쨌든 저 소환 요청하면 귀국해서 수사 받겠다. 이걸로 대통령실은 끝난 거예요. 거의 내가 볼 그걸로 때는. 퉁치면 되는 것이고. 황상무는 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 지금 자진 사퇴 요구가 있는데 황상무 당분간 얼굴 보이지 마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이종섭 호주 대사인데 자 임명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외교 문제 발생한다고 난리 날 거고. 그렇죠. 안보 문제 때문에 지금 네. 호주 대사 굳이 국방부 장관을 급도 낮은 데다가 갖다 보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논리도 완전히 다 왕창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황상무 사퇴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전국 수습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기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제가 저 기사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선일보 1면 기사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22대 총선 20여일 앞두고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수도권 중도층 민심이 여당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4년 전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다. 이렇게 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TV조선 보도의 결을 사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4년 전 21대 총선 참패의 원인도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었는데 이번엔 당정 갈등까지 추가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당정 갈등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103석이었던 거잖아요. 예. 이번엔 똑같은데 당정 갈등까지 추가됐다며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고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쓰고 있고, 또 여당에선 비례대표 선정을 두고 당내 주류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당내 주류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넘어 탄핵까지 시사하고 있다. 요게 1면 기사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면을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 3면 제목이 이종섭 출국 뒤 서울서 15%포인트 빠져 여후보들 중도층 다 날아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사에 나오는 얘기가 이 공천자 대회에 나온 이 후보들이 막 한마디씩 한 얘기, 그리고 그 후보들이 조선일보에 전화해서 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쭉 모아놓은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 출마자들이네요. 그렇죠. 네.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고 참패했던 4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용산이 미친 것 같다는 원색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그리고 민주당이 열세이거나 접전 지역이 많은 수도권 후보일수록 위기감이 컸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김병민 후보 조선일보랑 통화를 했는데 예. 오늘 만나본 수도권 후보들 표정이 모두 어두웠다. 이종섭 대사 문제든 황상무 수석 문제든 지역 후보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들인데 투표를 3주 앞둔 시점에서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문제인데 왜 우리가 피해봐야 되느냐라는 기류가 팽배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발언이 나오진 않았던 유이동 의원의 경우에 경기 평택 병에 출마했죠. 지금 중도층은 다 날아갔다.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다. 수도권 4년 전보다 상황이 안 좋다.
2대4 황수성 문제 두고 아무리 이재명 조고 공격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최재형 의원 서울 종로 출마했죠. 2대4 귀국시키고 황수석 경질하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이관섭 비서실장의 교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대4 문제는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종섭 대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인가? 총선을 앞두고 그거는 안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김경진 뭐 의원이랄지 뭐 쭉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좌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러면 2년 동안에 집권 여당의 주류로서 견제와 균형에 맞게 잘 하든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실이 무슨 그동안 안 했던 행동을 했나? 비슷한 행동을 쭉 해왔잖아요. 비슷한 행동을 쭉 해와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최상병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직권남용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그 얘기도 좀 이따 저희가 이제 하기로 하고. 근데 이걸 뭘 어떻게 해? 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단기간만 보는 거죠. 공천 받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해 놓고 그렇지. 직접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는 막 지금 성토대회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야? 그 쓴소리 얼마나 그런데 당장 목숨줄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쓴소리 하는 분들은 공천을 또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공천을 못 받아놓고 사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거의 다 단소리한 사람들이야. 근데 다 예를 들면 여기에 불출마 선언을 한 김웅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김웅 의원은 쓴소리도 했지만 근데 또 고발 사주권과 관련돼서는 당사자이기도 해서 그래도 좀 혜택은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소는 안 당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쓴소리를 하긴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강벨트는 다 어려워진 것 같고 송파가 서초울도 어려워진 것 같다. 백석도 흔들흔들하는 듯 보인다. 선거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팀이 이기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까지 조선일보 뭐라고 썼느냐? 제목이 이래요. 이황 논란에 이황이 이제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죠. 그렇습니까? 미동 없는 대통령실 제목이 이래요. 조선일보가 퇴계 이황 선생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황 가운데 이제 점이 있으니까 점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날 대통령실 공식 입장 충실하게 설명했는데 추가로 더 낼 것이 없다라고 했고 여당에서 2대4의 즉시기구 황수석의 자진사퇴 요구하고 있지만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 전하고 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보다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황수석에 대해서도 경질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이렇게 쓰고 있고 현 정부의 대언론 정책이 언론 탄압과는 무관하고 황수석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다. 이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황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한 참모 원칙 있게 대응하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민심이 움직인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여지를 남겨놓긴 했어요. 근데 좀 먹혔나 봅니다. 그게 오늘 한 걸 보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도 있는데요. 총선지면 윤 정부 뜻 한번 높여고 끝. 그 뒤가 중요해요. 요거는 코멘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한 말을 그대로 옮겼는데 그 뒤에 6글자가 있어. 알면서 일어나. 알면서 일어나. 누구 손해냐 이거예요. 총선 다 알면서. 그 사설 내용을 봐도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제대로 펼쳐놓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걸 인용하면서 조선일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네. 예.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노동연금, 교육, 규제 등 뭐 이런 이제 쭉 개혁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그 이야기 또 해? 그래서 윤 대통령은 소수 정부라 힘들다며 총선에서 개혁에 필요한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 왔다. 예. 그런데 막상 총선이 되자 윤 대통령에게 개혁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황상무하고 이종섭 두 얘기를 쭉 이렇게 풀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이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씨는 8차례나 자신이 윤 대통령의 일본 참모임을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했다. 참모 1번. 예. 무소속으로 여권표를 나누며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나누면 예.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장 씨의 무소속 출마를 권했다는 설이 돈다. 예. 뭐 대통령실은 아무 반응은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런 다음에 한동훈도 어찌됐든 대통령실만 너무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은 감동은 없고 뒷말만 무성하다.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또 슬쩍 까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천이 완수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면 윤 대통령의 국정개혁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아니 없다. 도대체 국정개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야? 그러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뜻이 뭐야? 저 조선일보 사설에 예.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다 집약돼 있는데 예. 다른 신문들 이 상황 어떻게 보다니 좀 더 보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동아일보의 경우에 동아일보 1면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동아일보 1면 보면은 윤한 충돌의 4년 전 악몽 재현 우려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죠. 계속 뭐 선거 질 거라는 그런 그렇죠. 우려. 그렇죠. 예. 이 기사를 보면은 수도권 예. 후보들이 중도층이 떠나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폭망한다. 4년 전 총선 수도권 참패 악몽 때보다 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당내에선 용산발 리스크의 비례 사천 논란, 한동훈 원톱 한계론이 겹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 이렇게 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 중에 김학용 경기권역 선대위원장, 김학용 의원 통화를 했는데 4년 전 총선과 지금 분위기 유사하다. 이대로는 열석도 어렵다. 경기도에서. 경기적에 출마한 한 후보는 4년 전 의석수도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4년 전 성적도 못 거두게 생겼다. 예. 경기도 후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강북 우세 지역에서도 역전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동아일보 오면 비슷한 톤이에요. 서울 경기 4년 전 15석도 못 건질 판 여수도권 후보들 아우성 이런 내용이고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용산 리스크가 치명타다. 서울은 8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4년 전 의석수가 8석 플러스 8석인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 경기도도 경기 의석수 21대 총선보다 7석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 필패다. 이 이종섭 논란 때문에 난리가 났다. 심지어 수원병에 출마한 박몽규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3개월 장관 시켜주고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준 인사처럼 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저희 고향 수원에 출마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현장에서 용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그래서 이러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런 상황이면 계속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텐데 당과 후보가 최대 피해자이지만 용산 스스로도 식물정부가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이 보도 중에 가장 재밌는 점은 이 동아일보 3면 보시면 동아일보 5면 보시면 동아일보 5면에 맨 밑에 있는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대통령실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하나.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도 예. 아주 내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기사도. 동아일보가 요즘 내밀한 얘기 어제도 좀 무슨 저희가 이야기가 들어가 기류를 있습니까? 전해드렸는데 예. 이것도 대통령실이 어떤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예요. 예. 어떤 분위기예요? 여기 보면은 예. 여당이 용산을 비판하는 아이템만 발굴하는 것 같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이종섭 대사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 사퇴를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려 한 위원장 본인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총선은 결국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어렵게 하면 너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당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느냐. 민생 토론회를 통한 민생 정책 발굴도 당정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가 잘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정신 차리라. 대통령실이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되다가 너희들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이 꼬꾸라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는 거네. 그런 맥락도 읽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한다고 지금 음. 관건 선거 개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개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까지 그걸 나오면서 어떻게 본인들은 해석해?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있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고 예. 있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 한 게 있냐? 우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게 없지 않냐? 대통령실은 또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생각할 수도 칼을 들이대 있는 이런 거구나. 거지. 그죠? 아니 사실은 모든 대통령실이 조금 비슷한 그런 기류는 있을 거예요. 섭섭한. 그렇지 섭섭한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 사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당 지지율도 따라 올라간 거지. 그게 한동훈 실력이야? 이렇게 대통령실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놓고 예. 지금 이거 최대한 사실 공감을 해드리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볼 땐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황상무 발언 좀 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 맞아, 이걸 맞아. 가지고 이렇게 그 정면으로 뉘앙스를 이렇게 덤벼들 정도 예. 이렇게 되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살 자고 대통령 잡아먹게 생겼네? 아니 지살 이런 거지. 자고는 아니고 국민의힘 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대사를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그런 상당히 일탈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당연히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이라는 그렇죠? 게 왜 있겠습니까? 예. 민심을 전달해야죠. 예. 다른 신문들도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비면만 보여드릴게요. 예. 거의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한겨레는 제목이 이제 이종섭 황상무발 윤한 갈등 지속 당내 선거 이길 마음 없나? 그러니까는 선거 이길 마음이 없는 거냐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것이고 늘 여야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선거 이기냐 지냐 뭐 몇 석이냐 이것만 가지고 너무 선거 질 것 같으니까 예. 네, 이런 소리 한다. 아니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수사 그리고 은폐느냐, 문제죠. 그렇죠. 경향신문도 한동훈 민심에 더 민감해야 최재형 대통령실 전면 쇄신을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한국일보도 한동훈 민심에 민감해야 수도권 위기로 놓고 윤과 대립각 이러면서 쭉 기사를 쓰고 있는데 한국일보 지면을 이제 뒤에 지면을 보여주시면 예. 한국일보의 3면입니까? 한국일보 3면 보시면은 특이한 게 저기 보시면 정진석 의원 얼굴 있죠? 있네. 네, 왼쪽에. 저 기사에는 정진석 의원이 등장한다. 그동안 친윤 인사로 활약했던 정진석 의원이 등장해서 예. 이거 좀 대통령실이 권고일적의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기가 공주 뭐 청양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마저도 박수현 전 의원이랑 지금 하던데 맞아요. 상당히 접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전이 되는 지역의 수도권 중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쪽은 충남이니까 포함해서 접전이 되는 지역들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아뜨거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 자체는 네. 이런 분위기다 전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결국 이 문제는 최상병 사건 문제인 거고. 내가 뭐 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 본질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본질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강하게 느껴지나?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뭐 선거 유불리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를 네. 재미의 차원에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본질은 이제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사실은. 아까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재미가 50이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 난리가 난 상황을 보시면서 네. 오늘 조선일보에 좀 고약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이 조선일보 4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그 공수처와 관련된 이 대통령실의 공세가 있었잖아요.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그것에
일부 논리를 수용한 기사를 그치. 배치를 했어요. 제목이 6개월 끌던 공수처 호주 대사 임명되자 소환. 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예. 그게 6개월 질질 끈 수사냐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다른 보도도 많이 나왔어. 그렇죠. 예. 아니 저거는 이제 조선일보 소환한 게 아니라 주장이죠. 제 발로 예. 걸어 들어갔지.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저건 그리고 너무 뭐 소환한 적이 외-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왜곡이에요, 저거. 4시간 그거 뭐 그냥 형식적으로 4시간 형식적 수사하고 그다음에 새로 휴대폰 만든 휴대폰 제출했고 그렇지. 업무 일지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예. 근데 요 기사에서 좀 주목할 거는 법리를 좀 써놨어요. 예. 직권 남용인 거냐 예. 요 법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는 거냐를 요 부분에서 해설이 좀 되는데 뭐냐면 또 법꾸라지들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법꾸라지가 여기 나옵니다. 법꾸라지들이 나와. 법꾸라지의 논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상당수 법조인은 제기된 의혹 내용으로 볼 때 이종섭 대사의 자료 회수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상당수 법조인 나오는구나. 네. 상당수 법조인. 그렇죠.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예.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예. 그 권한을 남용해 예. 다른 사람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자료를 회수하게 한 것은 예. 국방장관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예. 그렇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예. 최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권은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에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서 그렇지, 사망 사건이기 사망 때문에 사건이기 민간으로 때문에. 사건을 넘기도록 돼 예. 있거든요. 자료 회수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진짜 법꾸라지다. 그렇죠. 다른 법조인은 예. 최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이 대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는 정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 거고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사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료 회수와 관련해 이 대사에게 전화했더라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화했다고 말해. 그래서 전화했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중 방어벽인 거죠. 첫째, 예. 전화한 건지는 내가 모르고 뭐, 안 했습니다. 예. 둘째, 했더라도 아니 전화한 거는 사실이야.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전화한 거는 대선 사실이죠. 번호가 나왔어. 요거는 공수처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죠. 밝혀졌고 예. 그런 이렇게 돼 있고 보호막을 계속 쳐주는군요. 2중 3중으로. 그렇죠. 예.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예. 박정훈 대령이 이끈 예.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 결론을 내려 경찰에 보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기소돼도 무죄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또 펼쳐주는 법꾸라지. 장기적으로 늘 장기적으로 보는 기관지. 조선일보는 참 지능적이에요. 예. 어제 우리가 사설 내용 소개하면서 송곳처럼 한 줄을 딱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딱 어제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어제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조선일보가 썼는데 그렇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축소 문제,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게 호주 대사가 그렇게 한 문제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발언한 거나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아니, 요거를 조선일보가 지금 자기들이 사설로 쓰고 법적으로- 오늘 그 그렇죠. 사설의 내용의 근거들을 오늘 또 만들어서 그걸 또 갖다가 지면에다 막 넣어주는 거야. 기사로 상당수 법조인이라는 게 또 이제 검사 출신의 그렇겠죠. 예. 뭐 한두 명 전화 인터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기사일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 너무 당황하지 마. 뭐 예. 기소되더라도 괜찮을 수 있어. 그렇다기보다도 예. 조금 대통령실 달래기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수석권 위기로도 얘기하지만 예. 여러분 얘기도 써주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렇지. 좀 들어라 뭐 이런 것 예. 같은데 어. 오늘 경향신문 1면을 봅시다. 경향신문 1면을 보시면 제목이 최상병 사건 수사관도 사단장 빼라는 말 외압으로 생각 이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 내용 뭐냐면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그러니까 네. 이분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휘를 받았던 분이죠. 그렇죠. 예.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국방부 검찰단 그러니까 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쭉 보면은 지난해 7월 달에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러면서
법무관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도 좀 언성이 높아졌다라고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하더라. 예. 이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는 이게 부당한 외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거고 그때 법무관리관은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사건 언급한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서 군사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예단을 줄 필요 없이 혐의자나 혐의를 측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 일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군 검찰 조사에서. 이 논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렇지. 조선일보에 우리가 얘기한 법꾸라지들이 하는 논리와 똑같네. 일치합니다. 똑같네. 그렇죠? 예. 해병대 수사단은 예. 그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사건 기록만 넘기면 된다. 그게 개입이라니까. 근데 그게 개입이야. 근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 네.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수사관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뭐라고 하느냐?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주장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군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휴가 중인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군수사기관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예를 들었다. 그렇죠. 그는 예. 조사 결과만 보내라는 것도 저희가 어떤 이유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예. 기록을 인계하는 근거도 나열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이분이 몰랐는데 그 지시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법적인 이게 가르마가 어떻게 타지는 거냐면 예. 이렇게 타지는 겁니다. 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예. 합법적인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고 한 게 합법적인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맞는 거면 예. 이것에 대해서 거부한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그렇죠. 그것은 항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 이거 다 이 법꾸라지들의 논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심플하게 아니, 이야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아니. 얘기를 끝내고 예. 예. 그 항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예. 지금의 이 법꾸라지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 항명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자, 이게 아주 심플하게 말도 안 되죠, 이게. 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수사 보고서를 박정훈 대령이 제출을 했잖아요. 그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잖아. 이 사인을 했잖아. 그냥 국방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이 사인을 했잖아요. 그 신중한 사람이. 예,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문서와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법무관리관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대로 이 사인을 안 하고 그러면 야 이게 문제가 있고 혐의자를 이렇게 사단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기술을 한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그 보고서를 작성해 와. 국방부 장관이 이랬어야지. 근데 수사 보고서를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갑자기 스탠스가 변한 거잖아요. 이게 팩트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항할 수 없는 팩트야.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사인한 걸 가지고 그거를 사인했는데 그게 항명이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 이게. 법적으로 그렇지. 방어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포기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정당했으니까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그걸 지시를 어겼으니까 항명이야. 아니 수사 그럼 결과 자기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수사 거지. 결과 보고서를 사인을 안 하고 야 다시 해.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으면 다 인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항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항명이기 때문에 항명을 거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살기 예. 위해서 예. 항명을 거는 거예요. 항명을 걸지 않으면 예. 자기들의 지시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는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해버린 것으로서 다 그래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예. 나온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 사실 몇 개 뭐 사설과 칼럼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 왜냐면 이 제목만 설명드릴게요. 제목이 재밌어서 예. 이건 지면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동아일보에 보면은 어떻게든 되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든 되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네.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흥분을 하면서 네. 동아일보 보면은 이 광화문에서라는 코너에 장관석 정치부 차장이 쓴 칼럼이 있는데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던 윤 공수처 맹비난하는 대통령실. 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느껴지시죠? 예. 이명박 정권 때 그때 그 검사들 쿨하게. 네. 검사들이 권력을 수사하게 해줘서 이명박 정권이 쿨했다고 해놓고 지금 공수처 왜 괴롭히냐 네.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그렇겠죠. 근데 아니 국회 나가가지고 네.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수사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때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어차피 자기가 좌천됐고 예. 그 이명박 때에 대해서 아주 쿨했다,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 제목 여권의 공수처 흔들기 도둑이 재발절인 것 아닌가.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왜 공수처 흔들겠느냐 지금. 왜 지금 공수처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이종섭 대사님 공수처 가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종섭 대사 공수처 불러주세요. 막 제출하고 난리가 났죠. 예. 한국일보 이게 과연 공수처의 책임일까라는 제목의 이 칼럼을 뉴스룸에서라는 이 코너에 이영창 기자가 썼다.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기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뜨거운 이슈가 비례대표 공천 얘기입니다. 국민의미래에서 예. 비례대표를 공천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철규 의원, 공관위원이 이철규 의원이 이거 다 잘못됐습니다. 손들고서는 호남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비대위원 지낸 사람들이 공천이 됐고요. 한동훈 비대위에서 또 공천했네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지금 지낸 분이 또 공천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공직자 두 분이 공천이 됐고요.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 보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하나만. 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했어요? 경향신문 보도 이건 김성환 평론가님 잘 아시지 않나요? 이 경향신문 보도를. 경향신문 보도 그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를 하기 전에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논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과 이철구가 막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대표 명단 만들면 안 된다고 예.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이철규하고 한동훈이 그렇게 격하게 싸우면서 서로 탈당 얘기까지 언급할 정도로 어이구야. 네, 그렇게 싸웠고 그 싸우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 명단이 최종 결정되고 난 다음에 네. 이철규 의원이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불만을 확 쏟아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날이 마침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 치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철규의 불만은 대통령실의 불만이에요? 의심이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불렸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있어요. 국민의힘. 검찰 수사관 검찰수사 네. 출신. 비례 24번을 받았다가 당선권이 아니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건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라고 하면서 사퇴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가 난 거 아니냐라는 그동안에 의심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더해가지고 이게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문제 사과 요구했던 거 그게 발단이 됐잖아요. 네. 근데 김경률 사천으로 그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논리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비례대표 공천도 이거 사천한 거 아니야? 한동훈 마음대로 해버렸네? 이러고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예. 근데 그 논리를 뒷받침해 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잠깐 사족을 달자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저께 그래서 사천이라는 거는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랬죠. 이철규 의원이 정말 재미있게도 제가 언제 사천이라고 했나요? 저 사천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완론을 해서 좀 웃겼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논리를 뒷받침해 줄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비례 후보 공천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이 아빠 찬스 호남홀대 부실검증 지뢰밭된 여당 비례 공천 이건데요. 이거 아마 호남홀대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 당선권에 배정된 호남권 인사가 강선영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5번,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8번밖에 없다. 근데 당헌 당국
법을 보면은 호남 인사를 전체 비례 4분의 1 정도를 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원 당규에 원래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험지의 후보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 국회 진출할 수 있는 예. 균형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호남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호남에선 두 사람 활동은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진우 후보 문제인데 예. 주진우 후보가 지금 그 뭐야 부산 해운대을에 출마해 있는데 해운 그 대통령 비서관 했던 이시우 사람.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공천을 지금 어제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시우 공천의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총리실 4급에서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어요. 와, 골프 접대를 받아서 받아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기도 접대가 쉽지 아니었다고 않은데. 주장하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거 못 걸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그러니까 주진우 후보가 부산 해운대울에 지금 출마했잖아요. 예.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죠. 예. 그러니까 용산 중에서 챙겨줬던 예.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참모예요. 예. 법률비서관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주 후보가 그 이전 서기관 그 주 후보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검증팀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검증을 왜 주진우 후보가 합니까 갑자기? 지역구 후보가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가 최소한 국민의힘의 뭐 지도부나 뭐 이 공간이 이런 데도 아니고 희한하네. 그걸 저한테 너무 희한한데 야. 이걸 왜 주진우 후보가 맡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놀랍게도 지금 공천 취소된 이시우 전 비서관의 서기관의 경우에는 주진우 후보 캠프에서 또 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진우 후보가 꽂아 넣어줬던 거 아니냐 아니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해줬다 일부러 눈 감아줬던 거 아니냐 이런 예. 문제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을 또 꽂아 넣었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탈락하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김희상 예.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공금횡령 의혹 또 공금횡령 폭력 전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 비례 13번 받았는데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강 행정관의 전 행정관의 아버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률 대리인을 지낸 강훈 변호사 이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유영하 변호사 챙겨줬던 것처럼 강 변호사를 챙겨준 거 아니냐? 강 변호사 얼굴 보고 챙겨준 거 아니냐? 집안끼리 끼리끼리 뭐 이렇게 한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있네요. 예. 그리고 한자 비대위원하고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혜지 비례대표 예. 이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한지아 비대위원은 큰아버지인 동교동계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의 후광이라는 지적이 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비례대표가 줄줄이 다 사천의 개념으로 다 연결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은 좋겠다. 야 이거 기사를 이렇게 읽으려고 예. 하니까 진짜 숨이 차는데 예. 이러면서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 가지고 어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이러다가 종북이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몇 개의 집안에서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왜 종북론 얘기하느냐. 예. 국민의힘에 지금 보수층이 흔들리거든요. 이래 나서. 예. 그래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일단 네. 이름을 잘 모르겠어. 비례대표가 그래서 낯설지도 누구- 예, 하고요. 예. 진종호 그 사격 선수 이 정도만 나는 알겠어요. 김혜지 전 의원 뭐 지금 김혜지 의원. 의원은 뭐 알죠. 알고. 예, 김혜지 의원은 알고. 모르겠어요 누군지. 예, 이뇨한도 알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뭐라고 평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은 열심히 예. 파다 보면 진짜 예. 노다지가 막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처음에는 뭐 잘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근데 다 알고 봤더니 다 끈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끈 묶어가지고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다 왔어요. 예, 다음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또 얘기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한 평론가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